이봐,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랑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예쁜 여자가 승진하는 데는 실력만큼 인맥도 중요하다고 내 말 알지? 상사의 말을 듣는 여직원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예전에도 여러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모두 참고 넘어갔다는 사실에 여직원은 결심을 굳혔어요. 자신이 때를 기다리며 모아온 증거가 그녀의 스마트워치에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회사에서 어떤 끔찍한 일을 겪은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신입사원 한지우가 오늘따라 유독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 앞에 섰습니다. 첫 출근이니까요. 대기업 JW그룹 마케팅 본부에 입사하게 된 날이죠. 지우는 거울 앞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심호흡을 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었지만 면접에서 보여준 실력만으로 당당히 합격한 그녀의 눈빛은 범상치 않은 결의를 담고 있었죠. 회사 입구에서 같은 부서에 배치된 동기 이서윤을 만났습니다. 서윤은 지우보다 2살 많은 29으로 첫 만남에도 친근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눈빛에는 우리 함께 잘해보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지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첫 직장이란 생각에 설렘 반, 긴장 반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두 사람을 맞이했고 그 화려함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JW그룹의 내부 분위기는 예상과 달리 냉랭했어요. 인사팀에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각자 부서로 배치된 후 지우는 차가운 눈빛들을 느꼈습니다. 특히 차미영 부장의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그녀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과 비싼 명품 액세서리는 날카로운 인상과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팀장의 소개가 끝나자 사무실에는 건조한 박수 소리만 잠깐 퍼졌어요. 차미영 부장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무언가 경계하는 듯한, 어쩌면 위협을 느끼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오후에 지우는 용기를 내어 차미영 부장에게 다가갔어요. 차미영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고 그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에 지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말투와 표정 모두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첫날부터 왜 이런 취급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후 5시 갑자기 팀 회식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철민 상무가 직접 내려와 신입 환영회를 하자고 제안했다는군요. 서윤과 지우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첫날부터 회식이라니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식 장소는 회사에서 가까운 고급 일식집이었어요. 박철민 상무는 45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젊은 감각을 뽐내는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입구에서부터 여직원들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그 모습을 본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상무의 목소리는 유쾌했지만 지우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은 저녁이 진행될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박 상무는 알코올이 오를수록 여직원들에게 술을 강요했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서슴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차미영 부장이 그런 행동들을 묵인하고 심지어 웃으며 동조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칙주의자처럼 굴더니 회식 자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날부터 이 정도라면 앞으로의 회사 생활은 어떨지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이제 이곳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신입사원의 불안함을 넘어선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지우는 팀 내 아이디어 회의에서 불편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녀와 서윤이 밤새 준비한 마케팅 기획안이 미영 부장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마치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최고 경영진 앞에서 발표하는 미영 부장의 모습에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고민한 부분입니다.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동시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죠. 미영 부장의 당당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우는 서윤과 눈을 마주쳤고 둘 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신입이라도 이건 너무했죠. 하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 회사의 불문율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우연히 감사실 부장인 정우성을 마주쳤습니다. 36세의 그는 언제나 차분하고 묵직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지우가 서류를 떨어뜨리자 정우성이 재빨리 주워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우성은 지우의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회의 기분 나빴을 텐데요. 그 말에 지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우성은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등 뒤를 바라보며 지우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거대한 회사에 자신의 불편함을 알아챈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거든요. 그날 저녁 또다시 회식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엔 박철민 상무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술이 오르자 박 상무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젊은 여직원들 사이에 앉아 어깨를 감싸고 귓속말을 건네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됐습니다. 지우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서윤이 들어왔어요. 평소의 밝은 표정이 사라진 채로요. 지우 씨, 나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 찰나 박상무가 화장실 앞에서 서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우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함께 가요. 저도 이만 들어갈게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할게. 그렇게 서윤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허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병가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죠. 지우는 불안한 마음에 서윤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세 번째 날 드디어 서윤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잠시 쉬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미영 부장의 기획안 가로채기, 박철민 상무의 성희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하는 회사 분위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 지우는 조용히 감사실로 향했습니다. 정우성 부장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도움이 될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들어줄 사람은 필요했거든요. 감사실 문 앞에 서서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무언가는 바뀌어야 했으니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우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우성의 눈빛에서 그녀는 진실과 정직함을 발견했으니까요. 서윤을 만나기 위해 지우는 그녀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어요. 서윤의 모습은 지우가 알던 그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쇠약해 보이는 얼굴과 생기를 잃은 눈빛이 지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서윤은 조용히 창가 쪽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지우는 서윤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서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회식 끝나고 따로 보자고 했어. 업무 얘기가 있다면서. 하지만 그건 핑계였지. 술에 취해서 자꾸 내게 스킨십을 시도했어. 내가 완강히 거부하자 화를 내더라고. 내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우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직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윤은 계속해서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박상무가 마지막에 했던 말을 떠올리며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윤 씨,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랑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예쁜 여자가 승진하는 데는 실력만큼 인맥도 중요하다고. 내 말 알지? 서윤이 그 말을 전하는 동안 지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예전에도 여러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모두 참고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지우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지우는 서둘러 가방에서 스마트워치를 꺼냈습니다. 회식 때마다 녹음해온 증거들이 있다고 말하자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놀람과 걱정, 그리고 미약한 희망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 회사에서 우리를 보호해줄까? 지우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꿔야 해.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계속될 테니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리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회식 자리마다 스마트워치로 대화를 녹음했고 서윤은 그동안 박상무에게 받았던 부적절한 메시지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정우성 부장에게 모든 자료를 전달했고 정우성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사실 차원의 조사를 약속했어요. 누군가는 싸워야 하니까요. 정우성의 이 말은 지우에게 큰 용기가 됐습니다. 드디어 변화를 위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일은 생각만큼 순탄치 않았어요. 익명의 제보가 감사실에 접수되었다는 소문이 회사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대신 회사 이미지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로 규정하려 했고 미영 부장과 박상무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익명 제보자의 정체를 밝히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우와 서윤은 점점 더 고립되기 시작했어요. 팀원들은 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점차 그들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회식 자리가 있었어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즈음 박상무가 지우의 옆자리로 이동해 슬쩍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우는 몸을 빼려 했지만 박상무는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우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스마트워치의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이상한 눈초리가 더 많아졌어요. 미영 부장이 팀원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미영 부장이 지우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작하고 다닌다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지우에게 한 선배가 슬쩍 다가와 귀띔했습니다. 윗선에서 그녀를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분을 꾹 누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지우는 사무실 한쪽에서 혼자 묵묵히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그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지우는 꾹 참았습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서윤이 다가와 작은 종이 메모를 건넸어요. 포기하지 마.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그 작은 메모의 지우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아.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싸움이었어요. 비록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서윤이 공식적으로 성희롱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한 서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연함이 공존했어요. 지우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모든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인사팀은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라며 회피하기 바빴고 오히려 서윤에게 회사의 명예를 생각해달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편 지우가 수집한 증거들은 정우성 부장을 통해 익명으로 감사실에 제출됐어요.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덮으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철민 상무와 차미영 부장 라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해와 조작을 운운했어요. 그러던 어느 아침 회사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JW그룹의 창업주인 이재원 회장이 직접 본사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79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이재원 회장은 여전히 그룹의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어요. 회장의 방문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은 도착하자마자 감사실로 향했고 익명 제보 자료를 직접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임원들을 대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회장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고 임원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회장의 첫 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최근 우리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회장은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직원들 사이의 갑질, 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박철민 상무가 목을 가다듬고 먼저 발언했어요. 회장님, 그것은 모두 오해입니다. 한지우 그년이 모함하고 있습니다. 신입이 감히 저희를 음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회장은 태블릿을 작동시켰고 회의실에는 박상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분명한 성희롱 발언과 압박의 증거였어요. 녹음이 끝나자 박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차미영 부장은 손톱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어요.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장면, 성희롱을 묵인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모습,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대화 내용.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JW그룹의 모습입니까? 제가 만들고자 한 회사의 모습이 이런 겁니까?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임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차미영 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희는 단지 회사의 성과를 위해 최선을. 회장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엄격해졌어요. 그는 성과를 위해 직원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갑자기 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지호, 우리 막내 손녀가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고 지우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할아버지를 향해 걸어갔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충격이 역력했어요. JW그룹 창업주의 손녀가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위장 취업했다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철민 상무와 차미영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른 임원들은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우가 JW그룹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동안 신입사원으로서 느꼈던 모든 두려움과 위축감이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위축된 신입이 아닌 이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누구도 감히 그녀의 말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일구신 이 회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입사 후 목격한 모든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박철민 상무의 성희롱, 차미영 부장의 이중적인 행동,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하는 회사 분위기까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이재원 회장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옥스퍼드에서 MBA를 마친 것도, 지방대 출신이라고 이력서에 적은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가 아닌 한 명의 평범한 직원으로서 이 회사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이 말에 회의실 전체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옥스퍼드 MBA 출신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지우는 서윤의 고소 과정을 도운 일, 증거를 수집한 과정, 그리고 정우성 부장과 협력한 일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히 박상무와 차 부장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지우의 말이 끝나자 이재원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박철민 상무와 차미영 부장은 해임입니다. 법적 절차도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상무가 벌떡 일어나 항의하려 했지만 회장의 눈빛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회장은 정우성 부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우성 부장, 당신의 정직함과 용기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할아버지와 함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되자 지우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를 존경해왔고 그가 일군 회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비밀로 한 것 화나셨죠? 이재원 회장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이제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직시하고 바꾸려 한 내 용기가 대단하다. 다음 날 회사 전체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지우가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과 박철민 상무와 차미영 부장의 해임이 공식 발표되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놀라워했고 일부는 불신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안도했어요. 서윤은 지우의 사무실을 찾아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의 정체를 몰랐어. 정말 놀랐어.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이제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이재원 회장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 내부 청렴 혁신팀의 창설이었어요. 이 새로운 부서는 회사 내 인권 침해와 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팀장으로는 정우성이 임명되었고 부팀장으로는 한지우가, 실무 책임자로는 이서윤이 발탁되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지우의 마음은 설렘과 책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녀는 신입사원이 아닌 회사의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JW그룹 본사 15층에 자리 잡은 내부 청렴 혁신팀의 사무실은 분주한 활기로 가득했어요. 이전에 어두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밝은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은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우성 팀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앞에 놓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팀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그의 어깨에는 더 큰 책임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에게서는 묘한 여유로움도 느껴졌습니다. 정우성은 항상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 원칙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서윤이 노트북을 들고 정우성의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서윤은 실무 책임자가 된 후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역할에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내부 청렴 혁신팀의 첫 번째 과제는 회사 내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어요. 또한 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그리고 괴롭힘 방지에 중점을 두었어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신입사원으로 위장 취업한 것, 부당한 대우를 직접 경험한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바로잡기 위해 싸운 것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윤이 지우의 옆에 와서 물었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신기해. 처음엔 두려웠는데 이제는 확신이 들어.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에게도 이 모든 과정은 큰 변화였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서 이제는 다른 직원들을 보호하는 위치가 된 것이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인턴 사원이 들어왔습니다. 막 입사한 23세 김다영이었어요. 다영은 약간 긴장한 모습으로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며 다영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다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낯설지만 여기 분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해요. 다른 부서들처럼 위계 질서가 심하지 않아서 놀랐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변화였으니까요. 위계와 강압 대신 상호 존중이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 비록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정우성은 지난 한 달간의 성과를 정리했어요. 익명 제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첫 번째 인권 교육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았어요.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관행이 남아 있었고 변화에 저항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우는 잠시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이재원 회장은 손녀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구나. 우리 회사가 내 덕분에 더 좋은 곳으로 변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뿌듯함과 함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책임감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의 곁에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JW그룹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본사 대강당은 화려한 조명과 장식으로 가득했어요. 직원들과 내빈들로 붐비는 가운데 지우는 무대 옆에서 할아버지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재원 회장은 8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우리 JW그룹은 오늘로
40년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대강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이재원 회장은 회사의 역사와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문득 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이룬 변화입니다. 1년 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1년 전의 사건은 회사 전체에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으니까요. 회장은 내부 청렴 혁신팀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직원들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용기 있게 나서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정우성 팀장, 한지우 부팀장, 그리고 이서윤 실무 책임자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세 사람을 향했고 지우는 서윤과 정우성과 함께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대강당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해 전만 해도 지우와 서윤은 회사에서 고립된 존재였는데 이제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지우는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1년 전 신입사원으로 만났던 동료들이 있었고 또 새롭게 합류한 많은 인재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의심 대신 신뢰가 깃들어 있었어요. 회장은 내부 청렴 혁신팀의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 구축,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 갑질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화를 만든 것까지요.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회사의 DNA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리셉션 장소로 이동한 지우는 여러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중에는 그녀가 신입 시절 만났던 선배들도 있었고 최근에 입사한 신입사원들도 있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지우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팀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용기는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불편함에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리셉션이 한창일 때 지우는 문득 서윤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서윤은 한쪽 구석에서 새로 입사한 여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서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정우성이 지우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오늘 회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내부 청렴 혁신팀의 권한을 더 확대하고 전사적인 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셨어요. 이 말에 지우와 서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행사장을 나서는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별빛은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찬 것 같았습니다. 1년 전 그녀가 내린 결정,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이제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끝난 지 몇 개월 후
JW그룹 본사 로비에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JW그룹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는 지난 1년간 회사가 겪은 변화와 성장을 담은 사진들과 직원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로비를 가득 메운 직원들과 방문객들은 관심 있게 전시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우는 전시회 중앙에 마련된 공간에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내부 청렴혁신팀의 부팀장으로서 그녀는 이 전시회의 주요 기획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가득했어요. 지난 1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동시에 보람찬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재원 회장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어요. 지우는 할아버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재원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의 시선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40년 전 이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로비의 한쪽에서는 서윤이 신입사원들에게 내부 청렴혁신팀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쳤고 신입사원들의 눈빛은 존경과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회사에서 목소리를 내기 두려워했던 서윤이 이제는 변화의 주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성 팀장은 다른 기업의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JW그룹의 문화혁신 사례는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의 진지하고 원칙적인 접근 방식은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는 이제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전시회의 중앙에는 특별한 설치물이 있었습니다. JW그룹의 새로운 가치라는 제목 아래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메시지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메시지들에는 존중, 소통, 정직, 용기 같은 가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JW그룹의 정신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전시회가 마무리될 무렵 지우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사 건물 옥상에서 그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녀 앞에 펼쳐질 미래처럼 밝고 희망찬 것 같았어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풍경을 감상했어요. 그들은 이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걸어온 여정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으니까요. 옥상을 나와 로비로 내려가는 길에 지우는 본사 입구에 새로 설치된 명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JW그룹의 새로운 사명문이 새겨져 있었어요. 모든 목소리가 존중받는 곳,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곳, 우리는 JW그룹입니다. 이 문구는 지우가 직접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회사의 새로운 정신이 되었어요. 지우는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꾸던 변화였고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지우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보았어요. 빈 공간에 홀로 서서 그녀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회사에 발을 들였던 순간부터 오늘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한 편의 영화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도 사연이 빛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